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교육부 장관, 보좌관에 대한 갑질 문제가 제기된 여성가족부 장관 등 여러 명이 청문회를 통과하기 힘들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의혹만으로는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설사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한 명이라도 낙마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면서 버티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에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야당이 요구한 청문회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처럼 이번 청문회도 상당수가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야당이 요구한 자료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수당이 국회 청문회를 이런 식의 요식 행위로 만들면 현재로선 이를 시정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만큼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비판 기능이 약화될 뿐입니다.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증인도 없이 청문회 당일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저한 문제가 드러난 교육부, 여가부 장관 외에도 코로나 기간에 부부가 관련 돈벌이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 농지법 위반 문제의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부동산 투기와 음주운전 의혹 등 장관 후보자들의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야당이었던 윤석열 정부 때는 음주운전 하나만으로도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검증 기준은 그때와 달라졌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각 인선에 대해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다면서 수많은 빛나는 장점에 조금 더 집중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각종 문제에도 한 명의 사퇴 없이 일기 내각을 출범시킨다면 겉으로는 순조로운 출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를 무력화하며 묻지마 임명을 한다면 국민의 불신이 누적되고 장기적으로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역대 정부의 내리막길은 밀리면 안 된다면서 민심에 맞설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한 발 물러나는 것은 결코 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프랑스, 영국, 인도에 특사단을 파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외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정부도 출범의 즈음에 특사를 보냈지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 4국 위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인도 태평양까지 범위를 넓혀 14국에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주요 4강 특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나라 특사가 먼저 출발하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대통령 특사는 무게가 있고 적지 않은 국민 세금도 들어갑니다. 해당국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양국 현안에 전문성을 지녔거나 상대국에서 정치적 비중을 인정할 만한 인사가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지금 확정된 특사들이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대통령 선거 선대위에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좌할 특사단원도 거의 민주당 의원입니다. 특사단에 포함된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대선 승리 포상휴가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미국 특사만큼은 신중히 골라야 합니다. 우리 경제와 안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관세,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재배치 등 모든 면에서 격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미국 측과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정상 간 접촉은 취임 후 20분간 통화한 게 전부입니다. 대미 특사가 새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내기도 전에 우리 내부에서 잡음이 나왔습니다. 김종인 씨가 미국 특사로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 내부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에게 김 씨 특사 파견에 반대한다는 문자를 보내는 장면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김 씨가 미국을 잘 알고
양국 현안에 정통한 인물이냐는 데에도 논란이 있겠지만 민주당 내에서 그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대선 때 한 일이 뭐 있느냐는 것일 것입니다. 뭐 했다고 포상휴가를 주느냐는 겁니다. 국익을 지키려면 트럼프 측과 직접 만나서 그쪽 생각을 제대로 듣고 우리 입장도 잘 전달할 수 있는 특사가 필요합니다. 친서 전달 같은 단순한 일은 현지 대사가 해도 됩니다. 정치권뿐 아니라 관계, 재계까지 아울러 트럼프 정부와 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바랍니다. 대미 특사마저 포상휴가처럼 되어선 안 됩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14일 이른바 윤석열 어게인 행사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일부가 윤 전 대통령의 복귀를 의미하는 윤 어게인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행사는 윤상현 의원이 주최하고 국힘 구주류 의원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의원 주최 행사에 지도부가 참석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행사 나름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느닷없는 계엄으로 탄핵됐고 윤을 엄호하던 국힘은 대선 패배로 정권을 잃었습니다.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 구주류에 의해 나락으로 떨어진 당을 수습하고 쇄신해 재기의 발판을 다지라는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복귀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행사라는 걸 알면서도 참석했습니다. 민심을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민심에 침을 뱉는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힘은 대선 패배 후 계엄과 탄핵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서는 전혀 다른 소리를 해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한다고 해놓고 돌아서서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합니다. 거기에 당 지도부란 사람들까지 동조합니다. 국힘은 지금 졸립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가장 큰 책임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그들에게 맹종한 구주류에 있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압니다. 그런데도 송 비대위원장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모두가 혁신의 객체이면서 주체라고 합니다. 사실상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쇄신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안철수 혁신위는 출범도 전에 좌초했고 윤희숙 혁신위도 꿔다 놓은 보릿자루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새 지도부를 뽑을 전당대회를 다음 달에 연다는데 아직 날짜도 못 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구주류 기득권이 당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전국 민심은 포기하고 자신들의 의원 공천만 지키려는 것입니다. 윤 어게인 행사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세를 결집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국힘의 문제는 결국 이들 구주류의 문제입니다. 민주당 내 대표적 탈원전주의자인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원전 추가 건설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탈원전 행적을 우려하는 지적에는 당신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세계가 깜짝 놀랐을 때라며 탈원전을 최근에 주장한 적은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는 설계 수명이 다 된 원전은 중단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사용연한을 연장해서라도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탈원전이나 감원전과 같은 이념적 구호가 아닌 상식적이고 현실적 원전 인식이 표명됐다는 것은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했고 작년 4월엔 원전 위주는 세계 추세에 맞지 않고 산업과 경제를 망치는 길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 거였기에 이런 변화는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장관 후보자로서 에너지 현실을 고민하고 숙고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것으로 탈원전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으면 합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자 국민 생활의 필수 조건인데도 문재인 정부는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전력 수급의 불안정을 야기했었습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도 필요한 과제지만 우리 자연 조건의 문제와 가능성 등 해결할 난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원전부터 없애자는 것은 망상이고 몽상이었습니다. AI 시대의 안정적 전기 확보는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AI 강국은 아무리 좋은 인재와 기술이 있어도 전력 없이는 헛된 꿈일 뿐입니다. 챗 GPT는 구글 검색보다 10배 전력이 든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로 이를 감당할 경우 수백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들게 됩니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미국, 영국, 덴마크 등이 속속 원전 확대로 돌아섰고 후쿠시마 사태를 겪은 일본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일부 환경단체들은 벌써부터 김 후보자의 입장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보다 국가 산업 미래와 국민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제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고 문제없는 기존 원전들도 계속 운영하는 방향으로 치밀한 정책을 폈으면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온 정청래, 박찬대 의원의 경쟁은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누가 가까운가 하는 명심 경쟁이었습니다. 집권 초 여당 대표 선거가 대통령 뜻대로 이루어졌던 것이 관례라 하더라도 이들의 명심 경쟁은 도를 넘었습니다. 16일 첫 TV 토론회에서 박찬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서로 눈빛만 봐도 뭘 생각하는지 이해하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저는 눈빛을 안 봐도 안다. 20년 정도 같이 지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다는 것을 강조한다지만 이들의 눈빛 논쟁은 듣는 이들을 민망하게 할 정도입니다. 두 사람은 얼마 전에도 대통령과 나의 거리는 0cm, 이 대통령이 사용했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내가 물려받았다. 이심정심, 이심박심이라며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웠습니다. 지난달 말 두 사람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직후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당 공식 행사가 아닌 친명계 외곽 조직 행사였습니다. 개딸로 불리는 강성 친명 당원들에 대한 구애 경쟁이 벌어지면서 선거전은 누가 더 능력 있는지가 아니라 더 강성인지 증명하는 무대가 됐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정당 해산 심판 청구권을 정부뿐만이 아니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가능하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냈고, 박찬대 의원은 내란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속했던 정당은 국고 보조금을 박탈하는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모두 국민의힘을 소멸시키겠다는 목적의 법안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를 강조하지만 당대표 후보들은 야당 말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민주당 대표는 당원을 대표한 한편 국회의원 170석의 집권당을 이끌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함께 국민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만드는 자리인 만큼 균형 잡힌 인식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누가 대통령과 가까운지를 경쟁할 뿐입니다. 역대 집권 여당들은 박심, 문심, 윤심 경쟁이 찐박, 찐문, 찐윤 경쟁으로 변질되면서 추락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맞춰야 할 눈높이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전체입니다. 대통령 눈빛만 말고 국민 눈빛도 살피기 바랍니다.